지난 8월 초등 검정고시 부산 최고령 합격자 올해 78세 정태년 어르신을 저희가 직접 만났습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범정부적 기구인 유치위원회 사무처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적인 유치 컨트롤 타워가 생긴 셈입니다. 지역화폐를 부정 유통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부산시가 동백전 유통 단속에 나섭니다. 중구석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 음식점들을 돕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 사업을 펼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또 한 사람의 안타까운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을 청소하던 20대가 추락했는데요. 보조 밧줄만 달았어도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안전보건공단이 사전에 청소업체에게 보조 밧줄을 구비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인 셈이죠. 고층 외벽 작업 중에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는 지난 10년간 무려 150건이나 됩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대한민국, 안전면에서는 아직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실천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남들은 치매를 걱정할 나이에 당당하게 검정고시 합격한 78살 정태년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 연세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일단 초등 검정고시를 따낸 이분, 다음엔 중고등 검정고시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말을 실천한 화제의 어르신을 김한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78살의 정태년 할머니. 정 할머니는 지난 8월 실시된 초등 검정고시에서 부산 지역 최고령으로 합격했습니다. 6.25 전쟁 등으로 배움의 시기를 놓친 건 평생 한으로 남았습니다. 언젠가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오다 도전을 시작했고 3개월여 만에 당당히 합격한 겁니다. 시험을 쳤는데 뜻밖의 합격했어요. 너무 기뻐요. 네. 처음에 할 때는 내 나이가 있는데 될까? 이러면서 열심히 했는데 뒤늦게 시작한 공부인 만큼 누구보다 수업에 집중합니다. 꼼꼼하게 필기를 하고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그어 놓습니다. 수업을 마친 뒤 집에 돌아가면 그날 공부한 내용을 되짚어 봅니다. 여기에 가족의 응원은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또 도전할 거예요. 해가지고 중학교도 다녀보고 또 뭐 고등학교도 한번 다녀보고 죽기 전까지 뭐 해보지. 정 할머니의 합격은 함께 공부하는 어르신들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함께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습니다. 선배 언니를 보고 좀 느낀 점도 있고 용기를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어르신들이 뒤늦게나마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된 데는 평생 학습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목별 강사진이 꾸려져 있고 비대면 교육까지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동구에는 취미와 취업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관과 시설들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로부터 우리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까지 이 총괄하는 어떤 지역 학습 체계도 아울러 구축을 했어. 평생 교육을 넘어 맞춤형 교육 시대.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통해 지역이 배움의 요람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2030 세계 엑스포, 즉 세계 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범정부적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유치 컨트롤 타워가 생긴 건데요. 2030 세계 엑스포, 부산에서 열릴 수 있을까요? 장보영 기자입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사무처의 위치는 서울 광화문 D타워. 기존 유치기획단을 확대한 조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부산시, 코트라 등에서 함께 운영합니다.
범정부적인 유치 컨트롤 타워가 서울에 마련된 셈입니다. 지난 6월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공식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를 다녀온 이후 부산시는 다양한 유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부산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장점, 또 미래의 새로운 문명을 여는 데 있어서 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야 될 것이고요. 민관이 함께 엑스포 개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겠다 하는. 개최지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개최 도시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엑스포의 주제는 전 세계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지, 또 기업이 얼마나 동참하는지 등입니다. 부산시가 최근 유치 서포터즈 활동과 성공 결의다짐 대회 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지만 부산시만의 노력으로 박람회 유치전에 뛰어들기는 역부족인 상황. 오는 2023년 회원국의 비밀투표로 개최지가 최종 결정되는 만큼 부산시는 범정부적 유치위원회와 함께 국가의 외교 역량과 글로벌 기업의 지원으로 부산 세이즈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세계박람회가 열리는 6개월 동안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61조 원. 러시아 모스크바, 이탈리아 로마 등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내년 하반기 국제박람회기구의 현지 실사를 앞두고 부산의 경쟁력을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가 닻을 올렸습니다. 9월 30일 민주당은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영길 당대표는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유일한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남부 내륙철도와 남해여수 해저터널 현실화, 부울경 수소경제권 구축 등 민주당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특위위원장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임됐습니다. 어느 성공 모델이 생기면 이게 지금 이미 그 잘못 효과가 생겨서 이제 호남도, 충청도도 그런 사업들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시작했죠.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시작한 이 일의 좋은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 전략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후 확진자 수가 치솟으며 지난 25일에는 3,000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제 슬슬 일상을 찾아가지 않을까 기대했던 국민들은 이게 다시 먼 얘기가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환자 수 추이는 어떨까요? 확진자 규모에 비해 중환자는 다소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 접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동안 위중증 환자 비중을 살펴보면 50대 이상 인구가 많았는데 이 연령대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다 보니 중환자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사망자 수도 하루 평균 30명 전후를 기록했던 올해 초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중대본은 최근 확진자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의 중증 위험은 77%, 사망 위험은 73.7% 낮춰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속에서 추가적으로 3차 접종을 맞아야 되는 고위험군 어르신에 대한 백신 접종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그동안 접종 대상이 안 돼서 접종을 못 맞으셨던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해서 이분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고, 또 위중증 사망 이외에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장기적인 후유증이나 합병증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노력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75.5%, 완전 접종률은 48%가량인데요. 10월 말이면 전 국민의 70% 이상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 이제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부터 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지금의 인원수에서 식장의 크기에 따라서 인원수를 더 확대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아마 내년에 전 세계가 70% 이상 백신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얻고 나머지는 델타에 감염이 돼서 수동 면역을 얻는 경우에 일정 시간 내에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은 기본, 개인 방역 수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키워드 뉴스입니다. 첫 키워드 동백전 깡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 있을 텐데 말 그대로 물건을 팔지 않고 상품권만 받는 깡 행위를 지역화폐인 동백전으로 하는 겁니다. 10% 페이백을 노린 건데요. 이렇게 지역화폐를 부정 유통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부산시가 동백전 유통 단속에 나섭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단속이 이뤄지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동백전 깡 행위나 실제 구매 금액 이상으로 대금을 부풀려 상품권을 받는 경우, 또 가맹점주가 다른 사람 명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돈으로 바꾸는 경우 등이 단속됩니다. 소매점의 경우 복권이나 사행산업 등 등록이 제한된 업종을 함께 운영해도 불법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행된 지역사랑 상품권인 만큼 부정 유통과 거래 더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부산형 긴급복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졌는데도 각종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 희소식입니다. 부산시가 법정 지원박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데요. 10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72시간 이내 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거나 실직, 폐업 위기인 사람 중 가구의 소득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75%에서 100% 이하이거나 일반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 금융 제한은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내가 대상자가 될 것 같다 싶은 분들 거주시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후 꼭 신청하세요. 네, 다음 키워드는 메타버스 청년 주간입니다. 이 부산의 청년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특별한 만남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부산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동안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 온라인 광장을 중심으로 청년 주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메타버스 상에서만큼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광장과 이야기, 문화와 성장, 연결 이 5개를 주제로 청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가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을 위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과 유튜브 생중계도 동시에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SNS 채널 부산청년센터에서 손쉽게 청년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무상수거입니다. 요즘 다들 마찬가지지만 지역의 음식점들도 상황이 어렵다고 합니다. 장사가 예전만 못하다 보니 이 하나하나가 다 부담일 정도인데요. 중구청이 지역 소형 음식점들의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석 달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영업장 면적이 600제곱미터 미만인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이 그 대상입니다. 관내 2,637곳이 이번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용기에 무상 배출업소 스티커만 붙이면 된다고 하니까요. 덩치가 큰 사업은 아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그래도 든든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30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 중 접촉자는 26명, 감염원 불명이 20명으로 접촉자의 경우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 동료를 통해 감염됐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이웃 사이인 5가구에서 총 7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신규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연제구 소재 의료기관에서도 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총 9명으로 늘었고 부산 진구 주점에서도 3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총 1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